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천안 병선거구 민주당 이정문 당선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처음으로 출마한 선거에서 당선이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시민의 위대한 선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과 동시에 새로운 천안에 대한 염원을 담아 오로지 실천과 결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선은 천안 시민 여러분의 승리이자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천안 지역 경제와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라는 천안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국회의원으로서 천안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권한으로 행복한 천안,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선거가 끝난 이후에 천안과 여의도를 오고 가면서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그 선거 기간 동안 저를 도와주신 분들을 비롯해서 지역 민들을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그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들이 있는지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제 21대 개원 준비를 위해서도 또 서울에 가서 그 동료 의원님들이라든지 선배 의원님들 만나서 앞으로 의정 활동의 방향이라든지 계획, 상임위원회 선택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조언도 구하고 준비를 하는 시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로 경기가 많이 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 혹시 더 챙길 수 있는지 부분도 지금 면밀하게 지금 보좌진들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네.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인해서 약간 확산 조짐이 있는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선자님께서는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국회의원이랑 변호사 어떤 점이 다른 건지 또 어떤 게 조금 더 힘든지 궁금합니다. 예, 세상에 힘들지 않은 직업은 다 없을 거예요. 그쵸. 다들 힘들 건데 또 국회의원이란 직업, 또 변호사라는 직업 둘 다 어쨌든 쉽지 않은 직업입니다. 제가 네. 볼 때는 두 직업 모두 사실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다만 변호사라는 것은 의뢰받은 개인의 어떤 한 개인과 관련돼서 어떤 영향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직업이지만 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그 의정 활동이라든지 입법 활동이 그 국민 전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직업이 이제 다른 것은 변호사를 하다 보면은 사실 저도 법률 쪽에 한 15, 16년을 근무를 했는데 네. 어떤 법이 입법 취지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네. 이게 좀 현실과 동떨어진 법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적용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그런 제가 그동안 부당하다고 느꼈다거나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법들을 제가 개정을 한다거나 새롭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하시겠다는 그런 소식을 봤어요. 제가 후보 시절에 세비 50%를 기부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었잖아요. 이 기부도 함께 실천되는 건가요? 예, 물론입니다. 제가 이미 한 달 전에 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네. 그 돈이 국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곳에 쓰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이미 했고요. 네. 그것은 반드시 또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후보 시절에 제가 세비 50% 기부운동도 했는데요. 물론 이것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다만 기부처라든지 네. 그 기부 기관 등과 관련해서는 또
제가 혼자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앞에서 당에서 방침이 정해주면 네. 이제 그걸 따를 것이고요. 최소한 뭐 21대 저희 당 의원들과 함께 그 연대해서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국회 이제 21대 국회 개원하면 동시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제가 후보 시절에 1호 법안으로 공약한 국회법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키고 싶습니다. 네. 지난 20대 국회 동안에는 그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의 지속적인 국정 운영 발목 잡기 하고 상습적인 국회 보이콧 등으로 인해서 법안 처리 비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네. 국회 운영을 상시화하고 법안 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 법안 처리가 지연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그 과도한 권한 행사가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그 법의 체계나 작구를 심사하는 곳인데 네.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그 심의가 진행된 안건을 또다시 논의를 한다거나 이유 없이 그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네. 그래서 법안 처리 자체가 뭐 1년, 2년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한 과도한 권한을 이제 일단 없앨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라든지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상 국민 소환제가 있어서 어떤 네. 잘못이 있으면 소환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국회법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국회의원의 과도한 권한을 앞으로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회의원도 잘못한 게 있으면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일단 마련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국회의원이 그 헌법상 규정된 의무인 뭐 청렴 의무라든지 네. 국가의 우선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국회의원을 또 파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법제화해서 국회의원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천안시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저에게 해주신 귀중한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약속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다. 변치 않는 초심으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신적 수도 천안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행복한 천안,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드는 국민 변호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또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